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의 움직임이 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려왔지만 시장에 대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자, 일단 지수 차트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 대한 저점을 이제는 탈피하는 모습인데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진행된다라면은 시장은 이제 상승 초입 구간이다. 자, 그러면 지수가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일단 지수를 끌고 가는 주도주,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시장에서 좀 소외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탄력적인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지만 다른 중소형주의 움직임은 좀 부진한 그런 형태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시장이 좀 약세였다. 자, 이 부분들을 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용부터 보도록 하죠. 이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일단은 끝나고 난 다음에 지수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또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종목들의 조정이었지만은 이끌고 갔던 상승이 대형주였기 때문에 지수는 온전하게 시장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갔다. 자, 일단은 오늘 장의 특징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급적으로 본다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오전장부터 해서 장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왔고요. 상대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연기금들이 조금은 이 지수 방어를 해주었지만은 전체적으로 투신권들 그리고 금융투자정권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추석을 앞두고 이 펀드 환매라든지 혹은 이 자금 자금 회수에 대한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은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 만약에 이 명절 바로 전날 기관의 수급이 전환되는지는 그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중요한 것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수에 참여를 하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은 외국인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돌파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매수세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별 오늘 수급 추이를 보게 되면요. 역시나 이 전기전자 파트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시 시장에서 상승세를 유지해 주었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화면은요. 이 부분들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류가 대형주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중소형주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이루어져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하락한 거는 한 800여 개, 올라간 거는 한 400여 개 정도인데 떨어진 게 더 많죠. 그런데 올라간 종목들이 대형주. 그럼 지수가 버티는 겁니다. 안 빠져요. 자,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분봉의 모습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전강 후약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코스피가 먼저고 코스닥은 뒤에 살펴보는 지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형주에 움직인다는 거는요. 업종 대표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 지수 민감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자, 오늘 조선주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들 보도록 하죠. 자, 조선주의 이 모멘텀은요. 사실 이전에도 또 지금도 같은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하반기 턴어라운드를 보자. 라는 측면으로 해서 조선주의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은 뉴스를 하나를 더 더한다면은 하반기가 들어서서 이 전체 글로벌 시장에 발주된 물량 중에 대부분이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따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풀리게 되는 발주를 더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하반기에 더 본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 요인은요. 시장의 경기 둔화에 대한 악재보다는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고 경기가 돌아서면은 조선주가 먼저 가는구나라는 것을 꼭
유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는 것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종목을 많이 소개를 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에 상승세 못지않게 오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자, 보시면 시장의 특징이 하락 출발했다가 꼭 끝나고 나면 양봉, 하락 출발했다가 끝나고 나면 양봉, 하락 출발했다가 끝나고 나면 양봉. 지금 최근에 지수 상승이 양봉의 연속대로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는 하락 출발에 대한 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심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자, 시장의 순환매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선은 IT, 전기전자, 자동차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연초부터 해왔고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에는 조선주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철강, 건설 이와 같은 차기 업종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가 가장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안정화가 나타나면서요. 우선은 바로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지수가 지금은 이 시장에 대한 변동 요인이 많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유가 가격 안정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감까지 봤을 때 56달러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유가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기름값이 올라가는 걱정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더 좋아진다면은 앞에 있었던 조선주들 또 유가 관련된 종목들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 소비 정책에 대한 활성화, 그래서 자동차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준율 인하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그럼 화학 업종에 대한 수요가 좋아진다? 라는 풀이가 되면서 오늘 화학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우선은 롯데케미칼 주가 차트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롯데케미칼 오늘 반등세가 최근에 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한유와 이와 같은 종목들도 반등세의 역할을 동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소비계에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태인데요. 호텔신라가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세계 이와 같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다라는 점. 중국에 대한 소비, 중추절, 국경절, 관군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크게 깨지는 것이 아니면은 중국 소비주들은 이제는 바닥을 찾았다.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찾은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장에 대한 준비를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관점은 업종 순환매, 대형주 주도의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큰 종목들을 선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겠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조선주가 움직였던 것들, 내일은 철강, 건설,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군들에 대한 순환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 전도사 종목들이 조정이 받았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매수 관점. 이와 같이 흐름들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적인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 국회에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준공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1차적으로 반영이 되었고요. 상대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관점이 좋다 보니까 전기차는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미래차 관점 본다면은 전기차 조정도 오히려 매수 관점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나 더 거들겠고요. 우선은 내일에 대한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연속성 내일장까지 한 번 더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벤트가 있는데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신제품 출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당장은 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출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은 애플에서 새로운 출시 기대감으로 해서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아이폰에 대한 특징을 예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카메라. 기존에는 아이폰이 이 듀얼 카메라였는데 이제는 트리플, 쿼드 어떤 카메라의 개수를 보여주는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 애플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변화, OLED에 대한 얼마만큼 이 OLED의 연속성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이번에 또 기대하는 거는요. 이 아이폰 11 시리즈에서 모니터 이제 그 패널이 더 확장된 패널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갤럭시 노트와 노트처럼 S펜처럼 이와 같이 이 추가적인 펜슬 기능이 있는지도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관련된 종목들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오늘 장에서는 삼성과 또 화웨이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애플까지도 영향이 좀 되었습니다. 자, 오늘 LG이노텍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일 이 애플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신제품 효과가 나온다면은 오늘 조정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브레이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이노텍은 충분히 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수가 많이 흔들리더라 하더라도 95,000원 선에서는 꼭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애플 출시 효과와 함께 주가가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들 브레이크가 잡히는지를 테스트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LG이노텍이 애플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나온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 또 자판 이야기들에 대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선호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애플 관련된 종목들 BH 오늘 이 종목도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이 중기 이평선을 볼 수 있는 22이동평에서는 지켜지는 모습이 나타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큰 폭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다. 최근에 나타냈던 저점 라인대가 다중바닥을 형성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빠진 자리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나오는지 내일장에서 보자. 애플 관련된 종목들 브레이크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는 시장입니다. 종목을 선택이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곡선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풀이해 가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